유명 퀴즈쇼에 출연했던 자말. 그런데 그는 어쩐 일인지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그가 퀴즈쇼에서 연달아 정답을 맞히자 사기죄로 체포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정답을 아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빈민가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가 아는 문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가령 이 문제의 경우는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만나고 싶어 했을 정도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답이었죠. 그 증거로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그는 어린 시절 종교 대립 문제로 어머니를 잃고 형과 단 둘이 남겨지게 됩니다. 비를 피해 도망치던 이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라티카를 같이 데려가게 되죠. 그 후로도 퀴즈쇼의 문제는 그의 삶을 복습이라도 하려는 듯 완전히 똑같이 흘러갑니다. 형인 살림과 여동생 격인 라티카에게 은인처럼 다가왔던 이 남자 마만. 하지만 마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국어를 해오게 시켰으며 치근함을 배가시키기 위해 눈을 멀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의 삶 역시 그 속에서 크게 요동쳤습니다. 마만의 폭주를 피해 도망쳐 나왔지만 라티카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으며 타지마할에서 불법 가이드 일을 하는가 하면 다시 라티카를 찾기 위해 돌아가기도 하지만 Look who we have here. Jamal. Salim. 다시 치열한 대치 속 형 살림은 총을 발사해 마만을 제압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갱단 우두머리인 자베드가 그를 거두게 되죠. My enemy's enemy is a friend. 그런데 살림이 권력을 주자 마만과 똑같이 변합니다. 자말의 끈질긴 항전에도 그를 내쫓고 라티카를 손에 넣는 살림. 그렇게 형에게 배신을 당한 자말은 살림과 한참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형제의 연은 쉽게 끊을 수 없었고 콜센터에서 형의 이름을 검색한 자말은 형과 재회하게 됩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라티카를 찾는 자말.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 건 자베드의 집. 행복하지 않지만 자베드의 권력에 꽉 묶여 살던 라티카. 그런 그녀에게 자말은 제안을 합니다. I'll wait at the VT station 5 o'clock every day until you come. 다음 날 이들은 기차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 과정도 거치지 못했지만 퀴즈쇼에서 엄청난 상금을 향해 순항 중인 자말. 어쩐 일인지 퀴즈쇼의 문제들은 그가 겪어왔던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말은 억만장자가 되는 순간이 코앞인데도 돈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는 왜 이 퀴즈쇼에 참여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라운드 퀴즈까지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영국 출신의 유명 영화감독 데니 보일이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셜로우 그레이브로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며 영화계에 발을 들인 그는 트레인스포팅, 28일 후, 인질 등 후속작들도 연달아 흥행시키며 큰 성공을 일궈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매니악한 작품성이었습니다. 독특한 연출과 화려한 화면 구성,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 워킹까지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은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다루는 영화의 매니악함이 그의 장점을 깎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품 하나로 그는 한간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2009년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데니 보일 감독은 작품상, 감독상 등을 포함해 8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사회를 풍자하는 무거운 블랙 코미디 혹은 다소 폭력적이거나 독특한 소재를 구현하는 데에만 탁월한 게 아니라 대중성과 작품성 있는 작품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걸 증명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서 스타일리시한 그의 연출 감각이 무뎌졌다거나 수상을 위해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 앵글을 아주 자유롭게 하지만 역동적으로 담아낸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카메라는 줄곧 역동적이고 빠른 템포로 등장인물들을 담습니다. 빈민가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한 가지 각도에 국한되지 않는 앵글, 긴장감을 뿜어내는 감각적인 화면 연출까지 평소 데니 보일 감독의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어냈던 거죠. 또한 이 작품은 편집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점이 총 3가지가 등장하는데 퀴즈쇼, 경찰서, 그리고 유년기에서 현재로 거슬러 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신산만한 연출이 될 수도 혹은 매끄럽지 않게 연결이 될 수 있을 법한 어려운 편집 방법임에도 그는 아주 정밀한 분배를 통해 세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시킵니다. 아주 친절하기보다 관객의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그의 연출이 이 부분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덕분인지 아카데미 편집상도 데니 보일에게 돌아갔습니다.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퀴즈쇼에서 억만장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말은 돈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가 이 퀴즈쇼에 등장한 건 어렸을 적부터 줄곧 찾아 헤매던 라티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라티카와 자말의 첫 만남은 말 그대로 우연이었습니다. 자신들처럼 고아가 된 라티카를 발견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자말은 이때부터 라티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유난히 라티카를 챙겼던 자말은 마만에게 벗어나던 도중 그녀를 놓치고 맙니다. 수년이 흘러 다시 라티카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형 살림이 그녀를 취했고 이후에 다시 그녀를 만났을 때는 자베드가 그녀를 아내로 들인 참이었습니다. 매번 라티카를 가장 사랑했던 건 자말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약자의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녀와 함께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런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있게 이 인기 퀴즈쇼에 출연을 결심했던 건데 웬일인지 아는 문제가 연달아 나오며 그는 파죽지세로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르게 되었던 거죠. 퀴즈쇼 또한 아주 중요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자말이 큰 돈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기도 하지만 영화의 가장 처음 부분 등장하는 퀴즈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퀴즈를 연달아 맞췄는지에 대한 보기가 나오는데 답은 당연히도 D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당시 이 자막은 소설이었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직역하자면 소설이었다라는 워딩 역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였습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의 속성을 띱니다. 쓰여진다는 과정은 소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는 원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되어 버리죠. 즉 쓰여진다가 아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며 이는 이미 일어나기로 결정된 일, 즉 운명이었다로 의역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 엔딩과 더불어 이 퀴즈가 다시 등장하는데 오역은 이 장면에서 주는 쾌감과 전율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재개봉 판본과 VOD 서비스는 개선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죠. 천재 감독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좋은 자막이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던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였습니다.